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누이까지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던 사람으로 사려 깊은 사람이었는데요. 현재는 저는 물론 남편까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쪽은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할 정도로 정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람 좋던 남편이 과한 욕심을 부리며 뻔뻔하게 굴던 두 사람을 버리게 된 사연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보, 어머님께 조만간 명절 선물로 한우 드릴까 하는데 아가씨랑 소고기 같이 잘 드시려나? 엄마야, 뭐 고기 당연히 잘 먹고 민화 걔는 고기 먹을 상황이 딱히 아닐걸? 왜? 아가씨도 저번에 보니까 고기라면 아주 좋아하시더니? 걔 맞선에 나갔다가 또 튕겼잖아. 애프터 신청했는데 상대가 아예 읽지도 않고 있나 봐. 아, 그런 일이 있으셨어? 그래도 아가씨 외모의 성격이면 언젠가는 좋은 남자 생기겠지. 쇼핑몰 같은 것도 운영하신다며? 능력도 있으시니 금방 좋은 사람 만나겠지. 당신 설마 걔가 쇼핑몰 운영한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거 아니지? 응? 아가씨가 쇼핑몰 운영한다는 거 그럼 거짓말이야? 그냥 사람들한테 자기가 입던 옷이며 싸게 산 옷 몇 벌 파는 정도지. 쇼핑몰이라고 할 수준도 못 될걸? 심지어 홈페이지 도메인 비용 낼 돈이 없어서 2달도 안 돼서 문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나는 아가씨가 돈 굉장히 잘 벌고 계신 줄 알았어. 용돈 드린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하시길래. 당신이 잘 사니까 앞에서만 자존심 세운 거지. 나한테는 따로 달라고 해서 다 챙겨가. 설마 우리가 어머님 용돈 드리는 것도 아가씨한테 가는 거 아니지? 왜 아니겠어? 걔가 엄마한테도 용돈 타고 나한테도 용돈 타서 어디 쓰는지 알아? SNS에 올리기 좋은 맛집 가서 사진 찍고 여행 가서 사진 찍고 그냥 맨날 사진이야. 걔가 대학 졸업하고 나이 20대 후반 될 때까지는 솔직히 그러려니 하고 봤다. 그런데 이제 지도 30대가 되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냐. 나랑 당신은 이미 결혼했고 이제 곧 애도 출산할 건데 걔는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백수처럼 지내고 있잖아.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지 모르겠다, 정말. 당신이 어머님이나 아가씨한테 말해보지 그래?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야 당연히 미나 싸고 돌기만 하지.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라고 말했는데도 걔만 자꾸 싸고 돌아서 미치겠다. 솔직히 나도 같은 자식인데 남자라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잖아. 내가 군대 갔을 때 면회 한 번을 안 와놓고 걔 캠프 같은 거 갈 때는 꼭 따라간 거 말했었나? 당신이 돌아가신 아버님 대신 거의 아빠 역할이나 다름없이 기둥 노릇했다며. 내가 봤을 때 가족들은 당신한테 이제 그만 의지할 필요가 있어. 나도 이제는 좀 지긋지긋해지려고 그런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베풀어봤자 되돌아오지도 않는 걸 계속하려니까 힘드네. 저의 친정은 넉넉한 편이었던지라 남편의 월급을 생각하면 솔직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용돈을 챙겨드리기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부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호의를 당연히 여기는 시어머니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술에 만취한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황당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 며느리로 들인 거 내가 후회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우리 아들은 더 넉넉한 애랑 결혼해야 했어. 내가 너만 생각하면 가슴 깊은 곳부터 갑갑해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거 알고는 있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친구들이랑 나들이 가신다더니 혹시 술 드셨어요? 그래, 술을 마시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마셨다. 무슨 이유로 마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 경청할게요. 그래,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는 가족 아니니? 가족이면 당연히 좋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공유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집안도 그만하면 넉넉한데 왜 베푸는 건 그렇게 옹졸한 거니? 어머님, 저랑 남편이 다달이 드리는 용돈만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 정도면 부족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너 사돈댁한테 건물 물려받아서 주부 일하면서 편하게 호의호식할 동안 가족인 우리는 골방에 처박아 놓고 마음이 편하니? 같이 살자고 얘기를 안 꺼낼 거면 적어도 자주 놀러 와라. 용돈은 더 올려주겠다. 먼저 얘기는 꺼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솔직히 말해서 이러시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머님 처음에는 용돈 같은 거 전혀 필요 없다고 하셨던 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천지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체면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척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용돈을 드리면 좋다 이거죠? 자꾸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용돈거리지 좀 마라. 용돈이 아니라 그냥 형편이 어려우니까 잠깐 빌려 쓰는 것뿐이다. 나나 민화나 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잘난 척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네 눈치 볼 일도 아니란 거다. 알겠니?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용돈을 올려달라. 집에 더 자주 오게 해달라 떼를 쓰시는 시어머니. 저와 남편은 고민하다가 집에 조금 더 자주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초대해 대접을 해주기로 결심했죠. 용돈을 더 올려드리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요구는 늘어날 것만 같아 차라리 찾아오게 하는 수고라도 하게 하면 조금은 덜 달라고 하겠지. 생각도 있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집에 찾아와 냉장고를 털어간다거나 비싼 물건을 슬쩍슬쩍 가져가곤 했습니다. 여보, 혹시 내 가방 못 봤어? 엄마가 사준 건데 친정 갈 때 챙겨가려 했더니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네. 나 오늘 출근할 때만 해도 침대 쪽 머리맡에 잘만 놓여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잘 찾아보지 그래. 침대 밑에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 혹시 아가씨 하루 자고 간다고 하셨잖아. 당신한테 가방 빌려간다고 말하진 않았지? 나야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지. 그런데 걔가 가방도 가져갔다고? 아니, 꼭 가방을 가져갔다는 건 아닌데 의심이 돼서. 요즘 어머님이랑 아가씨 우리 집에 자주 오고 잠도 편하게 자고 가시잖아. 막 에어컨도 이불 덮었을 정도로 추워하면서도 절대 안 끄시고. 뭔가 우리 집에서 돈 될 만한 건 다 하는 느낌이라서. 냉장고에 있는 딸기랑 포도도 다 털어갔다며. 당신 기운 내라고 엄마가 해준 보약도 매일 한 팩씩 빼먹고 집에 갈 때마다 또 하나씩 챙겨가더라. 솔직히 이런 문제로 얘기하면 쪼잔하다 그럴까봐 따지기 싫기는 한데 좀 정도가 심한 거 아냐? 내가 엄마랑 민호한테 잘 얘기해 볼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염치가 없냐. 아빠 돌아가실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가씨가 매일 유럽 여행이다 클럽이다 놀러만 다니니까 형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저번에 집에서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언제 갚을게요 하면서 대출도 있는 것 같더라. 하여튼 민화 이 계집애는 내가 능력 없으면 대출 받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대출 회사들도 그렇게 무능력한 애한테 왜 돈을 빌려준대? 엄마도 문제고 대출 회사도 문제야. 안 되겠다. 이 문제 내가 확실하게 따질게. 따지면서 내 가방도 은근슬쩍 물어줘. 엄마가 준 생일 선물이라서 소중한 거거든. 언니, 혹시 언니가 오빠 시켜서 저 가방 훔쳐갔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셨어요? 아가씨, 가방을 훔쳐갔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물어봐달라는 거였어요. 저요, 가난하게 살고 있고 언니랑 오빠한테 신세 지금 지고 있지만 그 정도로 뻔뻔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방을 빌렸으면 빌렸지 훔칠 일은 절대 없다고요. 집에 잘 보이던 게 안 보이니까 그냥 확인만 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 가져갔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본인이 잃어버려 놓고 엄마나 제 탓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언니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고요. 사람을 도둑 취급하고 무슨 기생충이라도 된 것처럼 대하시면 안 되죠. 도둑 취급한 적도 없고 기생충 취급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가방을 찾으려는 것뿐이고 그거 안 보여서 물어봤었던 것뿐이에요. 언니가 물건 깜빡한 일 가지고 앞으로 저나 엄마한테 누명 씌울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랑 엄마가 집에서 뭐 이것저것 집어먹는 걸로 눈치 주시는 것 같던데 그러지도 마시고요. 솔직히 언니 주부로 지내면서 대체 뭘 하고 계시는데요? 오빠가 돈 벌어오는 동안 언니는 뭐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말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덜 했어요. 언니는 임신했다고 집안일도 건성으로 하시잖아요. 엄마랑 저랑 노는 것 같아도 그런 거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알긴 하세요? 아가씨, 감정이 많이 격해진 것 같은데 적당히 하세요. 그래도 저랑 남편이 아가씨랑 어머님께 나쁘지 않게 대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괜히 기분 나쁘다고 말 되는 대로 내뱉어서 나중에 서로 감정 상할 일 만들지 말죠. 그렇게 참아준다는 식으로 깔아보는 태도가 기분이 더럽다고요. 하여튼 언니, 제가 앞으로 지켜볼 거니까 오늘처럼만 하세요. 연장자한테 참 말버릇이 없으시네요.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대한 태도는 어떻고요? 저랑 엄마가 용돈 아니라 돈 좀 빌려 쓰고 있는 건데 사람을 무슨 거지 취급하셨잖아요. 나중에 성공하면 다 갚을 건데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으로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요. 나이도 어리고 제게 용돈도 받는 주제에 뻔뻔하기 짝이 없는 시누이의 태도를 보니 기가 차서 절로 코웃음이 나왔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딸 자식이라도 이뻐 죽겠는지 제 앞에서 버릇없는 언행을 해도 무시하거나 도리어 시누이의 편을 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임산부인 저를 신경 쓰고 이해하기보다는 무작정 버릇없는 시누이만 싸고 도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체념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도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계속되어 저는 어머님과 시누이에게 경고했지만 두 사람은 도통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얘, 우리가 돈이 없지 양심이 없니? 네가 잘난 건 알겠는데 왜 돈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니? 우리가 훔치기는 뭘 훔쳤다고 엄한 사람을 의심해? 어머님, 저 곧 있으면 출산이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부탁드리는데 당분간만 아가씨 문제 얘기는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최소한의 배려는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잖아도 두 분 형편이 아주 어려우신가 싶어서 용돈 올려드릴까 하던 차였어요. 남편이랑 얘기하고 결정한 거니까 서로 많이 배려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오손도손 지내고 자주 보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 거잖아요. 너는 애가 참 못됐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진즉에 말을 해야지. 시모를 일방으로 나쁜 사람이나 만들고 말이야. 네 말대로 자주 보면서 서로 기분 좋을 일만 있으면 좋겠구나. 나도 정말 그러고 싶은 심정이야. 그런데 집에 있는 제 물건들이 없어지는 일은 이제 그만 일어났으면 싶네요. 제가 깜빡깜빡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심하진 않거든요. 나랑 민화는 모르는 일이라니까 왜 자꾸 그러니? 너 깜빡하지 않게 같이 신경은 써주도록 할 테니 너나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하니 물건이 사라지는 일은 기가 막히게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너무 실망이 들 지경이었지만 일부러 내색하지는 않고 지냈는데요. 그러던 사이 저는 기다리던 아이를 출산하게 됐고 친정 아버지는 손주를 봤다고 기뻐하시며 집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여보,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어. 이제 나도 당신도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꼭 당신 때문에 참았다기보다 애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을 안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러고 보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그동안 훔쳐간 것만 합산해 보니까 3천만 원이 넘더라. 당신 증거는 다 잘 가지고 있지? 미나랑 엄마랑 둘 다 뒤딜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간 꾸준히 방문할 때마다 훔쳐간 물건 있을 만한 곳 뒤져봤더니 싹 다 나오더라. 사진도 다 찍어놨으니까 증거 걱정은 하지 마. 고마워, 여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아냐, 내가 오히려 고맙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엄마랑 동생 참아주면서 변화 하나 안 하나 기다려준 거잖아. 내가 기한을 달리 약속한 적도 없었는데 지켜봐주고 참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나도 충분히 할 도리 다 했으니 아예 연락 끊고 그냥 남처럼 지냈으면 싶어.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당신 괜찮겠어? 내가 안 괜찮을 게 뭐가 있겠어. 솔직히 가족이라고 해도 엄마는 맨날 동생만 챙기고 나는 대학 갈 때 한 푼 보태준 것도 없어. 내가 집안의 가장이니 뭐니 하면서 책임만 지웠지. 등록금 낸다고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나한테 동생 용돈 안 챙기냐면서 술 마시고 뺨 때린 게 우리 엄마야.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빌려준 돈도 죄다 받아낼까? 나는 정말 상관 안 하니까 당신 편한 대로 해. 본인들이 용돈 안 받고 빌려받은 돈이라고 했으니까 언젠가 갚아야 할 거 인식은 하고 있었겠지. 정말 그럴 마음이 있을 정도로 양심적인 인간들이었으면 말이야. 아가씨, 요즘 맞선 보는 남자랑 잘 되어가는지 내 옷이며 가방이며 아주 신나게 훔쳐가시더라. 어떻게 사람이 참아주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나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어. 이제 두 사람 우리 힘들게 한 죗값 받게 할 테니까 즐기자.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아예 정이 떨어져 버린 남편이었으니 그 뒤로 저의 행동은 거칠 게 없었습니다. 남편의 감정 정리 문제도 있고 출산의 문제도 있어 참아왔던 두 모녀를 이제 혼내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때마침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나다 시어머니. 너 애 낳았다고 친정에서 집 사줬다고 그러더구나. 이제 애도 클 테고 또 앞으로 낳게 될지도 모르는데 좋은 곳에서 지내라고 신경을 써주셨어요. 솔직히 난민이는 회사 아니면 집이라서 딱히 짐도 없잖니. 그런데 나랑 민화는 여자 둘이 지내다 보니 이것저것 짐이 많구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뭔지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 이런 거 늘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너한테 뭐 공짜로 얻어쓰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다 갚을 거니까. 그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마. 사돈이 해준 집 말이다. 우리 딸 신혼집으로 주거라. 맞선도 최근 잘 풀리고 있어서 조만간 결혼할 것 같거든. 아, 억 단위가 넘는 돈이지만 아가씨를 그냥 드리라고요? 어째 또 삐딱하게 받는 것 같은데 내 얘기를 잘 들어보기나 해라. 월세 조금 받으면서 지내고 너는 너대로 기존 집에서 지내면 되잖니. 그렇게 되면 네가 우리한테 빌려준 돈도 더 빨리 돌려받게 될 거고. 안 그러니? 막말로 둘째 낳아서 또 집 받으면 되잖니. 뚝배기 깨버리기 전에 그 입 닫으세요. 뭐? 너 지금 시모한테 뚝배기라고 했니? 출산했다더니 난민이랑 집에서 술판이라도 벌인 거냐? 아니면 산후 우울증 때문에 미쳐버리기라도 한 거야? 어머님, 제 정신은 멀쩡하고요. 미친 쪽은 어머님이랑 아가씨 쪽이죠. 어떻게 저랑 남편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남의 물건을 3천만 원이 넘도록 훔쳐가세요? 훔치다니 딱히 쓰지도 않는 걸 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빌려온 거다. 이것 때문에 이 시어머니한테 뚝배기니 미쳤니 하면서 혀를 독사같이 놀린 거냐? 돈 좀 있다고 며느리인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응? 이 독사 같은 년아. 빌린 거면 빌려갔다고 말을 했고 가져갔냐고 물었을 때 가져갔다고 했겠죠. 한 번이라도 그런 거 인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물건이야 돌려준다고 칩시다. 그럼 돌려주시는 김에 빌려간 돈도 돌려주셔야죠?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 용돈으로 준 돈을 뭘 돌려받겠다고 그러니? 분명히 돈 갚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남편 대학 갈 때 등록금도 안 대주신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웃기지 않나요? 난민이는 네가 이렇게 표독스러운 년인 거 아니? 우리 아들 앞에서도 네가 이렇게 독사같이 혀를 놀리나 두고 보자. 남편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꼭 연 끊고 싶다는 게 남편인데 어떡하죠? 너 이년, 넌 이제 내 가족 아니다. 당장 내 앞에 튀어와 이년아. 네가 머리채를 쥐어뜯겨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 어머님. 전 사실 진즉부터 가족이고 뭐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서우니까 변호사 대동해서 그간 빌려줬던 돈 1억가량 되는 거 받으러 갈게요. 뭐? 무슨 돈이 1억이나 된다고 그래? 설마 그 용돈 준 걸 다 받아갈 셈이냐? 그럼 나랑 민화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거야 남인 제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네요. 화이팅! 예, 아가, 잠깐만. 내가 잠깐 실성을 했나 보다.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보거라, 아가. 뒤늦게 시어머니며 시누이는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읽는 데만 10분은 넘게 걸릴 법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돈이 없어서 아쉬운 소리를 하며 정에 호소하는 내용이나 정독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그간 빌려줬던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간만에 만났던 시어머니는 아예 얼굴이 반쪽이 됐고 시누이는 잘 되어가던 남자와 관계가 파탄났다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그간 기회를 줬음에도 지들의 발로 걷어찬 것이니 용서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죠. 소송을 잘 마무리해서 그간 뜯긴 돈을 죄다 받아내고 관계를 확실히 끊을 생각입니다. 가족과의 싸움이기에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